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자였던 사도세자의 삶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벌어진 처절한 가족 비극이었다. 사도세자는 조선 21대 왕 영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혹독한 교육과 압박 속에서 점차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왕이 되기 위해 철저한 학문적 소양과 인내를 요구받았으나 학문보다는 무예와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켰고, 사도세자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특히 영조는 아들의 기질과 취향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로지 유교적 군주의 이상에 맞추려 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도세자는 점차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었다. 그 결과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궁궐 내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1749년 영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사도세자는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했고, 그의 결정은 번번이 영조에게 질책을 받았다. 특히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자 영조는 더욱 크게 실망했다.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환각을 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그는 불교와 도교 경전에 심취하며 신비적인 존재를 의지하려 했지만, 이는 영조의 눈에 더욱 한심한 모습으로 비쳤다. 사도세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 심각해지자 궁궐 안에서는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심지어 그의 친어머니 영빈이 씨조차 사도세자가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을 우려해 영조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궁궐을 배회하며 반란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영조에게 들어갔다. 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다.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없었던 신하들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고, 그는 그 안에서 8일 동안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세자가 갇혀있던 동안 영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은 뒤에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세자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정치적 긴장과 부자 간의 갈등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이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고, 사도세자를 장조라는 묘호로 추존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은 조선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부자 간의 갈등과 절대 권력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왕실의 한 사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가족,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인간이 겪는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영조와 사도세자 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려 했으나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속에서도 깊은 교훈을 남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은 권력이나 체제의 틀보다도 훨씬 중요한 인간의 가치임을 말이다. 동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진정한 소통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직한 울림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권력과 책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그저 비극적인 가족사에 흘러간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해와 용서를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이 비극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갈등과 상처를 상징합니다. 기대와 압박, 소통의 부재가 초래한 이 끔찍한 결말은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진실된 소통과 용서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조의 비극으로만 남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 갈등과 이해의 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편견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세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해와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에게 권력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되묻게 한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를 갈구했지만 결국 그 바람은 거대한 체제와 이상 아래 파묻혔다. 이해받지 못한 한 개인의 고통과 좌절은 단순히 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에서 비롯되며 서로에게 공감할 때 비극은 희망으로 바뀐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지 조선 왕실의 비극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지나쳐버리는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일깨운다. 우리는 과연 서로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마음 깊이 헤아려보고 있는가?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결정은 앞으로의 길을 바꿀 수 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러한 성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대와 실망, 권력과 사랑, 가족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진정 모두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의 비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고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책임과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위험에 놓여있다. 시대를 초월한 이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지 과거의 왕조사가 아닌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자신의 잣대에 맞추려는 욕심으로 상대를 더욱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깨어나는 법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적 결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래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세자의 비극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권력 아래 억눌린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그 기대 속에 짓눌렸던 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사도세자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사랑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구축하려는 관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과연 서로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성장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틀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묵직하게 던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고통, 부딪히는 시선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차 깨어져 가는 관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지 왕실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맞닿으려는 진심이 아닐까요? 이 비극은 잊혀질 역사가 아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되새기며 더 나은 삶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이해의 결핍과 억압은 시대를 초월해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상기시킨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픔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된다.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배려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해와 사랑을 갈구했으나 끝내 그것을 얻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비극의 역사를 더 희망적인 미래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어떠한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대와 실망이 쌓이고 소통이 단절될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한 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고 갈 고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을까요? 사도세자의 삶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관계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의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깊은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서도 되새겨야 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와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면 관계는 본질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의 진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결국 인간의 오랜 숙제인 이해와 소통, 그리고 사랑이 주는 힘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강조합니다. 이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우리 각자에게 깊이 묻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지울 수 없는 기대와 압박을 주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왕실 비극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상징적 경고다. 사랑과 이해 없이 맺어진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치달을 뿐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비극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 나갈 지혜를 배워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공감의 작은 노력이 더 나은 내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